서울 ADX 2019 세미나에서 6세대 전투기 개발 동향을 담은 발표문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여기에는 6세대 전투기 개발 및 전망이라는 내용으로 중국과 일본의 6세대 전투기 개발 동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발표 내용으로 뜻하지 않게 한국의 KF-21가 뛰어난 전투기라는 것이 증명됐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중국은 제21보는 F1을 대체하는 6세기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들 전투기 모두 AI 기술을 통해 상황인식과 판단 지원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고속 네트워크를 이용한 협동교전 장비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비들 중 일부는 한국의 KF-21에 탑재되는 전자장비와 첨단 센서들로 현재 한국이 개발하는 KF-21의 성능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한국은 뜻하지 않게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지만 이미 다른 나라들이 개발하는 6세대에 들어가는 동급의 전자장비를 만들고 있다는 것인데요. 또한 해외에서 오히려 KF-21의 위상은 한국보다 더 뛰어난 상황입니다. 해외 다수의 언론들은 KF-21을 5세대 전투기로 분류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더불어 KF-21와 비교 대상으로 주저없이 초기형의 F-15나 F-35를 비교하며 한국의 전투기 제조 기술을 놀라워합니다. 해외 방산 언론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따르면 KF-21에 대한 강점을 대서특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T-50 개발에서 FA-50으로 개량을 거치며 습득한 비행 안정성을 보장해줄 자세 제어 장치 개발 경험과 과욕하지 않고 안정성이 충분히 실증 검증된 엔진 도입 그리고 정찰과 전자전에서 우위를 보장해줄 AESA 레이더 자체 개발 성공을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전자전 및 재밍시 레이더 대처가 가능한 다양한 추적 장비와 통합 전자전 장비 등을 꼽았는데요. 그러면서 KF-21의 성능에 대항할 실질적인 기체를 F-35로 꼽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군사기밀 뉴스TV입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외에서는 이처럼 KF-21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반면 국내 일부 언론들은 도리어 KF-21의 이미지를 평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가 현존하는 4.5세대 전투기 중 왜 가장 뛰어난 전투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갈망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KF-21의 성공적인 개발을 기다리는 것인데요. 일부 KF-21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 KF-21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은 대한민국의 영공을 확고히 사수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신뢰할 만한 공중우세기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KF-21 반대론자들이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6세대 전투기 개발 성공 국가는 이 기체를 타국에 절대로 판매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일례로 F-22A가 그랬습니다. F-22A는 초도 비행을 시작한 1997년부터 실전 배치가 완료된 2009년까지 총 195기를 생산했고 현재는 187기를 운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해외에 판매한 기체는 단 한 기체도 없으며 미국의 최우방국인 이스라엘이나 영국 등에도 판매되지 않은 기체입니다. 또한 그 핵심 기술 통제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F-21을 반대하는 일각에서 미국 등 우리의 우방국에게 6세대 전투기를 구매하면 된다며 KF-21 전력화를 반대하는 주장이 있긴 하지만 이는 방산무기 생태계를 전혀 모르는 주장인데요. 치열한 국제사회에서 다른 나라보다 우위의 위치를 선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최신의 전투기를 판매해 자신들과 똑같은 위치를 주겠다는 나라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돈을 떠나서 한 나라의 국력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돈으로는 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것이죠. 따라서 대한민국의 KF-21은 현 시점에서 한국의 영공을 수호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 것이며 그 대안은 2달 후면 우리 목전에 당당히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4세대 급전투기에선 현재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를 최강으로 꼽습니다. 미군의 F-15EX가 있지만 F-15K도 업그레이드 추진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F-15K의 경쟁력은 여전히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반적으로 F-15K를 하이급 F-16을 미들급 4세대 전투기라고 부릅니다.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KF-21의 성능이 F-15K급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투기의 대표적 핵심 기술인 레이더와 항전 장비 기술이 진화하고 있고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작된 장비들이 KF-21에 탑재되기 때문입니다. KF-X는 핵심 장비인 국산 AESA 레이더 외에도 적외선 추적 장비, 전자광학 추적 장비 통합 전자전 장비 등이 속속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지휘에 F414 GE400 엔진을 장착해 애프터버너 가동 시 최대 추력 21,500파운드를 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야말로 성능종은 전투기로 그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엔진은 개발된 지 오래됐지만 이는 그만큼 전투기 엔진으로서 신뢰성이 뛰어나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전 세계에 1,500여 대가 생산 판매되고 300만 시간 이상의 비행시간 기록을 달성한 실증 엔진으로 전투기 엔진으로는 뛰어난 성능에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최첨단의 전자센서와 안정성이 뛰어난 엔진 장착으로 KF-21은 전 세계 비스텔스기 가운데 최고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일각에서 제기하는 문제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기존 전투기 강국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까지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대가 도래되면 한반도 주변 영공은 중국, 러시아, 일본의 6세대 전투기가 휘젓고 다니게 되는데 4.5세대인 KF-21로는 공중전력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아직도 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KF-21은 한국에 꼭 필요한 전투기라는 것입니다. 타국에 아무런 간섭 없이 우리 마음대로 시험하고 기술을 개량할 플랫폼이 있어야 6세대든 그 무엇이든 개발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KF-21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생각처럼 다른 나라에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더라도 속속들이 이 기체를 보여주지도 않을 뿐더러 더더욱 팔지도 않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6세대 전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험 기체도 안 나온 상태로 한국의 노후화된 F4U, F5 기체를 앞으로도 20년 이상을 더 운용해야 한다는 현실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영공 방어에 더 큰 위험으로 다가올 것이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된 KF-X와 견줄 만한 각국의 전투기 전력을 나열해보면 일본 F2, 중국 J-20, 러시아 수호이 SA-30SM, 프랑스 라팔 이후에 유로파이터 타이폰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여기에 내부 무장창 개량이 완료되어 RCS 값을 맞춘 KF-21 블록 3을 대입하면 F-35까지 포함할 수 있는데요. 각국의 주력 전투기들과 KF-21와 비교를 해보면 KF-21가 얼마나 뛰어난 전투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젠 J-20은 2017년 러시아제 AL-31F 엔진을 수입해 약 50대가량을 배치했으나 최근 러시아가 AL-31F 엔진 판매 협상 조건으로 수호이 SA-35 전투기를 더 많이 구매할 것을 요구하자 최종적으로 러시아 엔진 탑재를 취소하고 중국이 러시아제 엔진을 불법 카피한 WS-10 엔진의 개량형인 WS-10C 엔진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스텔스 전투기인 5세대 전투기를 표방하고 나섰지만 기체 앞 카나드 설치로 사실상 스텔스는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또한 실전에서의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부족과 오히려 너무 무거운 기체 무게로 기동성도 떨어지는데 WS-10C 엔진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성능을 보여 주느냐에 따라 이 전투기의 최종적인 성능을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중국의 항공 제작 기술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물량으로 승부한다면 한국에게는 분명 위협적인 전투기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F2 전투기는 미국에서 수입한 F-16 블록 40형을 개량해서 25% 가까이 넓어진 동체 주위 면적, 엔진의 추력을 향상시키며 동체 크기를 키웠습니다. 기동성 면에서도 F-16보다 우세하며 공대공 임무도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어서 성능 자체로는 크게 흠잡을 곳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1,600억이라는 너무 비싼 가격으로 인해 사실상 4세대 전투기로서의 효율성은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J-10이나 일본의 F2 모두 타국의 기체를 카피하거나 개량을 시도하다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KF-21은 대한민국 자체 기술력에 충분히 검증된 부품만을 선별적으로 도입 장착해 개발, 리스크는 줄이며 있으며 국산화율 65%를 통해 자체 플랫폼 기체를 손에 쥐게 된 상황입니다. 러시아 수호이 SA-30SM은 나토면 플랭컷이라고도 불리며 러시아의 2인승 전천후 다목적 쌍발 전투기로 수호이 SA-27의 개량형입니다. 현재도 다목적기인 F-15K의 실질적인 마수로 평가할 만큼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중국과 북한은 러시아의 최신의 기체인 수호이 SA-30SM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KF-21의 개량형인 블록2에서 3가 완성되어가는 과정 동안 수호이 SA-30SM에 대응하는 기체가 완성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최종적으로 기체의 성능은 엇비슷해질 것인데 어떠한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느냐에 따라 전투기 성능이 판가름 날 것이라고 전합니다. 참고로 KF-21은 유럽 최강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미티어 장착으로 공중 전투력은 뛰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유로파이터 타입4는 한때 한국 차기 전투기 선정에서 F-35 스텔스 전투기와 경쟁했던 전투기입니다. 2018년 유로파이터 타이준에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전투기 제조국 중 하나인 독일에서 128대 가운데 124대가 방어 시스템 기능 장애와 공대공 미사일 부족 등으로 무용지물 수준까지 가동률이 낮아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과거 한국 공군 차기 전투기 선정 과정에서 F-35와 경쟁이 붙었을 때 유로파이터 타이훈 측이 모든 임무에서 조종사의 생존성을 대폭 향상시켜주는 장비라고 자랑했던 DASS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더 심각한 문제는 DASS 장비 수리에 필요한 부품과 냉각 장치를 제조하는 업체가 다른 곳에 인수된 뒤 해당 부품이 생산 단종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독일 공군은 단 4대의 유로파이터 타입1 전투기만 임무에 투입할 수 있는 상태라고 공개했는데 더욱 황당한 점은 독일 국방부의 답변이었습니다. 이때 독일 국방부 대변인은 유로파이터 타이준의 정상 가동률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래도 2017년보다는 나아진 수준이라고 답한 일화는 유명합니다. 유로파이터는 처음부터 완성도가 떨어지는 망작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유럽의 대표적인 전투기 라팔도 있습니다. 잘 알려졌다시피 프랑스 라팔은 초창기 수출 시장에서 크게 고전했습니다. 라팔은 개발 완료 후 오랫동안 수출이 성사되지 않아 각국 언론과 여론의 조롱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라팔이 경쟁 기종에 비해 특징이 두드러지지 못한 점과 프랑스 단독으로 수출을 진행한 마케팅의 한계, 그리고 방산 시장에서 프랑스라는 국가 이미지 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소는 프랑스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첫 수출이 성사되기까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했습니다. 라팔은 2008년 대한민국에서 실시된 FX 1차 사업에 참여해 F-15K 슬램 이글 유로파이터 타이준, 수호이 SA-35와 40대의 전투기 소요를 놓고 경합했지만 결국 F-15K가 선정되면서 첫 고배를 마셨습니다. 당시 라팔은 경쟁 기종 중 최신의 전투기였기 때문에 가장 큰 관심을 받았으나 역설적으로 도입 이력이 짧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고 한미연합 방어체계 때문에 주한미군의 무기체계와 연동성을 중시하는 시장 환경으로 결국 고배를 마셨는데요. 라팔의 두 번째 수출 시도였던 싱가포르에서는 A사 스카이호크 대체를 놓고 단도 업체가 경합했으나 이번에도 또다시 보잉의 F-15SG 스트라이크 이글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다소는 이후 영국 왕립해군, 모로코, 오만, 리비아, 쿠웨이트, 벨기에 등을 상대로 수출을 타진했지만 수주는 성사되지 않았고 캐나다도 CF-18의 대체 사업을 놓고 다소에게 제안 요청서를 발행해 입찰에 참여했지만 가격 경쟁력이나 기체 간 상호, 호환성 문제 등에서 F-35에 밀린다는 판단을 내리고 2018년부로 수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라팔은 신뢰성이 높은 기체임에도 연이은 수출 부진으로 기체 개량이 중단되면서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잃어갔습니다. 아무리 우수한 기체라도 개량이 중단되면 공중 우세성과 경쟁력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지 못할 때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지 KF-21가 꼭 참고해야 할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F-15는 미 해군 공군 해병대용 2443대와 한국, 일본, 영국 등 세계 12개국 도입부를 합쳐 현재까지 약 3200대가 생산될 예정입니다. 이는 역대 미국 제트 전투기 중 F-4 팬텀과 F-16 파이팅 필콘을 제외하곤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이는 21세기 전투기의 베스트셀러라 할 수 있는데요. F-35가 대응행에 성공한 배경으로 스텔스 기능과 수직이 착륙 기능을 꼽습니다. 특히 스텔스기라는 점에서 모든 나라는 단연 우선에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계 각국들은 15년 이상을 F-22의 스텔스 성능에 대해 선망의 눈초리를 바라봐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드디어 좀 더 저렴한 가격의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해 판매를 한다고 하니 미국의 우방국들은 이때다 싶어 앞다투어 구매 러시가 벌어졌습니다. 반면 최근 블룸버그 통신이 현재까지 보고된 F-35 전투기의 결함은 최소 871개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그렇게 많은 기체를 생산한 F-35도 아직 완성을 향해 개량이 진행 중인 미완의 기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3200대 생산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달성한 것인데요. 미국의 기술력이라면 지금 발생한 문제점들은 시간이 흐르면 거의 모두 해결될 것입니다. 이처럼 전투기는 개발부터 양산까지 모두 마치더라도 크고 작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KF-21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국내 언론에선 아직도 개발 찬반 논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또한 나오지도 않은 기체가 뭐가 대단하냐는 식의 여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뽕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KF-21의 개발을 응원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F-15 전투기는 개량에 개량을 거듭해 생산이 시작된 지
이미 50년이 다 되어가지만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최고의 기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 우리 자체 기술로 개발한 KF-21가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시시각각 발전을 거듭하는 기술력에 따라 즉각적으로 대응해 우리 대한민국의 의지대로 신속하게 개조가 가능한 자체 플랫폼을 확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체 플랫폼 확보가 중요한 이유는 무기 종속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무기 구매의 종속적인 위치에서 벗어나야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자주 국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세계 외신들은 KF-21의 유일한 실질적 상대는 F-35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해외 외신들의 분석이 우리의 국격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뛰어난 전투기 제작 기술력입니다. 시청자님들의 현명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군사기밀 뉴스TV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